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보이죠? 좋아요, 이거,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이 정도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과천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평면도랑 어떤 타입의 청약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과천 지정타,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당 홈페이지, 건설사든 뭐 어디든 간에 무조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업 개요가 있죠. 대한민국 지식산업 신일번지에서 나와 있는 이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고요. 자,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지역 내 여기서 이제 민간이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뭐 우수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사업 안내 로케이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입지 환경 어디예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죠. 유튜브 말고 강의할 때마다. 자, 창문 열면 서울이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을 많이 좀 쳐주는 거고요. 인덕원 쪽으로 해서 내려가면 옛날에 그 농수산물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기관이 다 이전을 해버렸으니까 그 자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과천에서 지금까지 분양을 했던 거, 그리고 안양 평촌에서 분양을 했던 거, 이 근처 일대에서 분양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죠. 그래갖고 과천도 이 근처도 안양 평촌 이 근처도 역시 다 분양권의 성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10년짜리로 해서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달라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 8,000세대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이 도시 사이즈가 이 정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고요.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나오니까 그러니까 GTX 라인이 쓰고 월판선도 쓰고 그런 거지. 만일에 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 정찰을 안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창문 열면 서울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도심까지가 13km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뭐 과천 사시는 분이 뭐 상암 DNC까지 가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미사강변도시까지 가실 일도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상당히 지근 거리죠. 그리고 이제 이미 4호선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4호선이 뭐 강북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시처럼 이제 앞으로 뭐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올 거야, GTX가 뚫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이미 4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교통 환경 여기 나와 있죠. 역시 이미지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쓰시거나 그럴 건 없고요. 자, 사업 안내 밑에 조감도 있습니다. 조감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 조감도가 이제 여기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업무 시설은 다 여기쯤에 들어서게 될 거고 여기가 S1, S2, S3, S4, 5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로케이션 자체를 요 큰 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보시는 것들은 좀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조금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이거죠. 예, 큰 건물들, 빌딩들 여기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광역 교통망으로 한번 볼게요. 교통망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과천역 여기가 아마 GTX C 라인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덕원역은 원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천서부터 여기 과천까지 쭉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과천을 통과해서 관통을 하는 라인이고 요거 인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래쪽 남단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TX 라인도 여기에다 좀 하나 그려줄 법도 한데 그거는 아직은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파란색 용지 있죠. 파란색 용지. 여기가 이제 업무시설, 지식기반, 산업 용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직장, 기업체 있죠. 도심지. 업무를 보는 공간은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나왔던 하천은 요 앞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하천이 있는 것보다는 하천이 여기 주택가 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훨씬 낫죠. 아니면 주택가를 이쪽으로 바꿔버리든지 서로.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주거단지에서 하천이 있게 되면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1, S2, S3 나와 있고, 그리고 S4, S5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S1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밑에 지하철역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 인도원역이랑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위쪽에 이 위쪽에 GTX C 라인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S4랑 S5랑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기쯤에 지하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S5보다는 S4가 훨씬 더 유리한 좀 더 메리트를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S1이랑 S4랑 S5랑 이제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 뭐 한 다 500세대 이짝저짝이기 때문에 그거 뭐 사이즈 자체를 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여기 그 녹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녹지 면적이 좀 밑으로 들어가서 붙으면은 정말 좋은데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러면 자 S4나 S5나 해서 북향으로 해서 공원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아파트는 옛날에 그 미사강변 그때 그 북서향으로 해가지고 자이랑 이런 애들이 조금 획기적으로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한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천상 S4나 S5는 남쪽으로 해서 조망을 빼게 될 거예요. 남동향 아니면 남서향이겠지, 그죠? 이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남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져요. 지방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남향을 선호합니다. 일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동향이면 어때, 서향이면 어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 남향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커집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1에서는요. 남향으로 물론 빼기는 뺄 건데 여기 있는 그 이택지들 있죠.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S1에서 만일에 층수가 높은 데로 해서 걸리게 되면은 여기 조망이 글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끝내주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하철역 GTX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당히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카카오 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색 부지가 이제 여기 쪽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용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이제 S1, S2, S3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S4, S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1이 이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오르투스. 보통 이제 공원 녹지가 많거나 중심지에 있고 그러면 뭐 센츄럴 그리고 무슨 뭐 파크 이런 말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르투스라는 말이 붙어갖고 오루스는 알겠는데 오르투스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린 프로지오 브랜드 프로지오. 그리고 S4 여기 이제 S4 같은 경우도 과천 프로지오 얼림 라비엔오 라비엔오 예 역시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S5 같은 경우는 프로지오 대시양 태용 대시양이랑 이제 프로지오랑 같이 합니다. 태용 같은 경우는요. 광명역에서도 그랬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태용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입지에 좋은 평면도에 항상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프로지오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S4보다는 S5가 조금 상대적으로 밀리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넣기만 하면 대박이죠. 이유는 왜? 자, 예전에 여기서 그 6블럭이랑 9블럭 제이드자이랑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를 했을 때도 엄청 났었죠. 왜? 싸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여기가 입지가 사실 더 좋아요. 예, 훨씬 더 좋죠. 그리고 8블럭에 이제 나중에 우미가 나와 있기는 한데 우미린도 괜찮았었지. 저기
어디야 동탄에서 우미린도 꽤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브랜드는 약하고 입지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아파트 여기 레미안 슈루 같은데 지금 얼마 합니까? 15억, 14억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게 분당, 평당 한 2천, 뭐, 500, 600, 700, 뭐, 이짝저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7억, 뭐, 한 8억 정도 선에서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반 가격이다, 뭐, 7, 8억이 남아도는, 7, 8억을 그냥 갭 차이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뜨는 로또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주택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 이제 전매장 걸리지 입주해야지 뭐 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지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관계 문제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송도에서 잠깐 나왔었던 거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민간 임대 분양 임대로 이제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자꾸 나옵니다. 파생돼 갖고. 근데 그런 거로 해서 가지 않는 이상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해서는 사실 어떠한 그 옛날처럼 막 피가 막 뜨고 해서 막 잘 돌아가고 해서 이런 그 규제를 적용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 지식타운, 과천 뭐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빅게임이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1블럭이든 4블럭이든 5블럭이든 일단 넣어서 대기만 하면 장땡입니다. 대기만 하면 로또예요. 예, 시세의 절반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결국은 자금적인 요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가요. 현장에서 이제 그 수많은 떴다방 아저씨들, 예, 제가 아는 그런 이제 분들하고 또 현장에 돌아간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특공이 몇 개 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몇 점이 나올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현장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취득을 할 것이고 일반 부동산들은요 가봤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부동산들은요 현장에 나 보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하다못해 그냥 뭐 에어컨 앞에서 히터 앞에서 그냥 전화만 받고 모니터만 두드리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가는 정보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보도 우리끼리만 해서 도는 거지 뭐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해서 뭐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래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도 되지만 가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정보 교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타입에 뭐가 몰릴 것이고 어디 타입에 뭐 특공이 몇 개가 들어가고 네. 그래갖고 예전에 그 다산 신도시에서 신혼 특공이 그 다자녀 특공인가 신혼 특공인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그 미달이 나왔어. 그렇게 해갖고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어디에 막 눈치 게임에서 막 어디 과 넣는 것처럼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가 취득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1블럭 같은 경우 잠깐 이제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블럭은 29층.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7483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에요. 잘해야 돼요. 74 타입하고 84 타입만 있기 때문에 84 언더잖아요. 여기는 지금 정부의 그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84 이하는 무조건 100%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있어? 뭐 처분 서약을 하면 되지? 할지라도 여기 넣으면 100% 떨어집니다. 미달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1주택자는 여기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점이 좀 나와. 여기서 가점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무지하게 많이 몰릴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가점이 65점 이상은 무조건 됐어야 됐어요. 아마 그때처럼 여기 과천도 아마 65점, 67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농수산물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때랑 좀 지금이랑 달라졌죠. 왜냐면은 그때 가점 높은 통장들이 많이 소진이 돼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안양평촌 인근에서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통장들이 많이 소진이 돼서 많이 나갔을 거라고. 그래도 65점이나 아니면 뭐 63점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히 혼자만의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점이 좀 된다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대로 역시 3040은 65점을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점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타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타입이 크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점제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첨제 비중 물량은 없어요. 거의 커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4블럭 있죠. 여기 4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35층짜리에서 들어가는데, 다 84 타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84 타입이 아니라 84 타입이 비중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나 나중에 되기만 하면은 당첨만 되면 내가 주택 처분하고 내가 할게 라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다 그러면은 4블럭,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그 발음, 난 나중에 그냥 혀가 꼬여갖고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많이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5블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블럭. 아까 4블럭보다는 조금 위치는 빠진다고 얘기했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거리가 지하철역이 이제 여기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쯤 생기겠지. 그죠? 근데 아무래도, 4블럭 중에서도 이 단지에서도 여기 블럭하고 또 여기 끝에 블럭하고가 얘기가 좀 달라요. 항상.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더 출퇴근할 때 편하고 버스 타기 편하고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항상 그렇게 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타입을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보통 이제 5984라고 해서 59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타입은 이제 지하철역 가까운 쪽으로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빼주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망이 나오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다 그러면은 남동향 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일 거라고 공원이, 그렇게 해서 아마 이쪽으로 빼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형평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첨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5블럭은 이제 28층짜리, 그래서 여기도 추첨이 조금 한 50% 정도 가까운 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잘 쓰셔야 돼요. 내가 가점이 된다 그러면 1블럭으로 하시는 거고, 내가 가점이 안 된다, 1주택자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4블럭하고 5블럭 이쪽으로 해서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평면도가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공식적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는 과천이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과천에 2년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에 그 6블럭 할 때도 계속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왔었죠. 예. 조금 이제 법적인 부분을 좀 피해갖고, 예,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량이 30%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과천 사는데 떨어졌어.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일단 떨어졌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2년 거주하는 사람들 물량이 또 2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또 경합을 해서 기회를 한번 더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수도권 있죠. 수도권 거주자한테 50% 물량을 또 배정을 해주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또 내려가고 또 경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에서 잡았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 2년 거주할 때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지, 수도권 거주자 할 때도 여기서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과천 거주자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여기서 거의 떨어질 확률은, 그래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그냥 팔자로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기는 전매 제한이 10년짜리입니다. 전매 제한. 그러니까 전매 10년 동안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매매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실입주자들, 확실하게 입주할 사람들만 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들이 다 작살난다고 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7, 8억이란 어떤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도 하다못해 10%면 7, 8천만 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니까 청약을 넣어서 입주해서 뭐 사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동네 살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주택자들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 이제 전매 제한 10년 해버리면 물건이 전월세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죠. 네. 입주 때 전세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럼 주담대 문제도 있고 이게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반 임대차 시장이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임대차 시장이. 왜냐면 이렇게 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차피 그 월세랑 전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갈 데가 없어진다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이지만은 거주 의무는 내년 2월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죠. 예. 이만한 그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보더라도. 자,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은 여기다 무조건 다 들어가서 청약을 한 번씩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돈이에요. 그죠? 문제는 돈. 자, 보세요. 이게 세 개 동시 청약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그 S1하고 S4하고 S5가 당첨자 발표율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면 괜찮아. 이건 어떻게 또 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1주택자도 여기에 무조건 많이 몰려들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조건에 이런 환경에 이런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뭐 이런 데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창문 열면 서울인 곳이고 이미 도시기반 사업이 인덕원 쪽에도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교통 라인이 다 개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다 끝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메리트가 아주 상당한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당첨이 됐고 10년 전매 제한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분명히 피작업을 할 거라고. 예, 또 사고팔고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있어도 분명히 돈 있는 양반들이 더 이상의 이제 그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자, 자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자금 관련된 사안들은요. 제 거 밴드 있잖아요, 밴드. 예, 왜 그러냐면, 뭐, 밴드를 뭐, 광고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밴드는 제가 우리 강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이 좀 많이 몰려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의 분양권,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람들이 좀 많이 올려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는 뭐 댓글은 그냥 뭐 일일이 뭐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못 써요 사실. 그래서 내가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버랩스, 에버랩스라고 그냥 네이버 밴드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답글을 달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밴드 사람이 늘어나면 좋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1블럭 아니면 4블럭으로 해서 많이 몰리게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5블럭은 조금 그나마 경쟁이 조금 덜할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결국은 4블럭이나 5블럭 같은 케이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건을 다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그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금이 20%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공에서는 가끔씩 민간이 미쳐갖고 이거 뭐 무조건 막 몰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계약금을 뭐 15% 20%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예전에 저기 골프장 앞에 상일동 있는데 예, 위에 예, 그쪽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10%가 아니라 15% 20%에서 올라가게 되는 게 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7억에 분양한다. 좋아요. 반값이지. 시세가 15억 가니까 반값이지. 근데 좋기는 좋은데 10%면은 7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고요. 당장에 7천만 원을 내 통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지금 통장에 7천만 원이 뭐야? 7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면 나 같은 그지들은 어떻게 하냐고. 못 넣죠. 근데 이거를 계약금을 20%로 한다. 계약금 20% 내세요. 왜? 자신 있거든, 얘네들은요. 그러면 20%? 1억 5천을 내야 되는데 1억 4천이 어디 있어?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일단 무조건 계약금은 있어야 돼. 계약금은 있어야지 결국은 여기를 좀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중도금은요, 회사랑 은행이랑 간의 문제지. 사실 내 명의로 돼 있지만은 나는 가서 서류만 제출하고 오면 돼. 서류 사인만 잔뜩 하고 오면 은행이랑 얘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신불자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건 다 처리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계약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거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밴드 같은 데다가. 그리고 내 거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고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상담 중일 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뭐 카톡 남겨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일단 당첨이 되세요. 당첨이 돼야지 그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상담 백날 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청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좋은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를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우리 에버랩스 밴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